법을 몰랐다고요? 아니,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법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교육계에서 가장 핫했던 문제 중에 하나, 바로 교권 회복일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인데 참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 접하게 되면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교사와 아이들 간에 뭐 아동 학대다, 아니다, 뭐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도 교사 훈육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여다보시죠. 자, 책 펴고 수업 시작하자. 빠샤! 아하, 환희, 너 또 페트병 갖고 장난치니? 안 돼. 일단 선생님이 경고했다. 저 아닌데요? 누구지? 야, 너 맞잖아. 조용히 좀 해. 아, 짜증나. 너나 잘하셔. 부시럭. 빠샤! 어허, 너 자꾸 소란스럽게 할래? 환희 레드카드야. 아니 선생님, 뭐 이 정도로 레드카드를 줘요? 어우 스트레스. 지금 대체 몇 번째야? 이번엔 못 넘어가. 오늘은 바닥 청소하고 가도록. 아니 이거 바닥 청소를 지금 왜 하라는 아니야, 어떻게 청소 다 했니? 어디 보자.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아유, 좀 제대로 닥치 좀. 키가 그래. 커가지고. 이제 귀가해. 지금 나빠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저 어머니, 저 환희 담임인데요. 네네, 오늘 환희가 학교를 안 나와서요. 아휴, 선생님, 전화 잘하셨어요. 우리 환희가 그 레드카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도 깨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병원 갔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래요. 아니, 뭐 레드카드에 무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게 어머니,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나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아동학대 신고요. 어머니, 저 환희 어머니, 여보세요? 이거 본인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거 뭐 레드카드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하면서도 벌써 화가 났네요. 거기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이게 뭡니까? 재환이 얘기 좀 해줘요. 재환이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아니 근데 이게 레드카드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법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는 없죠. 우리가 왜 운동 경기할 때 뭐 축구에서 뭐 레드카드 하면 퇴장 이런 의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왜 우리 밤마다 약속 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칭찬 스티커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네. 있고 요즘은 사실 전혀 체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 안에서 규칙을 어길 경우에 줄 수 있는 그런 벌칙으로 레드카드를 좀 고안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로 만든 반 내에서의 규칙인 그렇죠. 것 같은데. 자, 박 기자,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A 교사가 2021년 교실에서 이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놓고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그 학생은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에서 청소를 하도록 했던 건데요. 근데 2021년 4월에 2학년 B군이 이제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막 비틀어서 큰 소리를 내서 주의를 자꾸 준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주의를 줬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B군의 이름표가 레드카드 옆에 붙었고 B군은 방과 후에 빗자루로 14분 정도 청소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때 같은 분필 날라오는 거 말도 아니었고요. 그 여튼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A씨는 병가를 내고 결국에는 담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건 후에 등교를 거부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더니 야경증이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뭐 야경증이라는 게 자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일어난다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뭐 진짜 사실이라면 아이도 굉장히 뭔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자, 경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사실 아이의 부모님 말씀만 듣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드카드제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와,
아동 학대가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일단 이 아동보호 전문 네. 기관에서 이런 상황을 놓고서 레드카드가 그냥 만연히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부터가 좀 많은 분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의견을 받아든 이제 검찰에서는 이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좋아해야 할 경우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당장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기소유예라는 거는 어떤 혐의가 인정은 되는데 당장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 일정 부분 그럼 혐의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억울하신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결국 어쨌든 찜찜하게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고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 문제가 되고 징계도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야, 이거 말이죠. 안경 보셨어요 지금? 답답해지네요, 그래요? 네, 보세요. 아니, 물론 뭐 당연히 그래, 부정적인 그렇죠. 하지만 잘 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경고성으로 그럼요. 얘기한 건데 자, 긴 말은 저는 어쨌든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런데 네. 교사 그렇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교사 명예직인데 이거 아동 학대자가 된 거잖아요. 인정하면 교사를 저는 못해요. 학교를 설마 이 선생님이 지금 그만두셨을까 봐도 겁이 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 A 교사는 그래서 작년 8월에 행복주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헌재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헌재는 A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 그럼요. 헌재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이제 레드카드제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A 교사는 학생 일반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준 거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볼 여지가 있어 그거죠. 예, 훈육의 일환이지. 예, 어쨌든 근데 자 아이는 그래요. 저도 부모를 키운 입장에서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B군이 이제 호소한 정신건강 문제가 레드카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검찰이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하. 이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허. 아, 완전 뒤바뀐 네. 거네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혐의는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받은 셈인데요. 결국 A 교사의 이와 같은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킨 활동이 우리 MC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훈육의 테두리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보다 앞서서요. 이 학부형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오고 담임선생님 교체를 요구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처분 소송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계속해서 선생님을 찾아오고 항의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건 교권 침해 행위다라고 판단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채증이 확 좀 풀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자, 지난 4월에 교권 4법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좀 험악해진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과제가 사실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사를 대하는 그런 방법이나 우리의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예전에는 실은 분필이 날아갔다든지 훈육이 일환으로 그렇죠. 사랑의 매가 있었다. 이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선생님의 편을 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단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학부모인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교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유재한 학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졸지 않고, 그죠?
네,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근데 조금 졸리면 어떡하죠? 그럼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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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회생활 레드카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죠, 사회생활에서는? 예, 증명해 내는 자리지. 예, 교육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부르다. 아, 그럼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인권도 지키고 또 교권도 보호하려면 학생들 훈육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다음 시간에도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외치면서 이 시간 또 인사드리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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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요.